사람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암시입니다. 암시를 잘해 주셔야 돼. 두 번째는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을 자극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효과 중에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죠. 플라세보 이펙트. 프랑스에서 에밀 꾸에라고 하는 약사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오더니 우리 집사람 죽어가니까 지난번 그 약을 달라. 약이 재료가 떨어졌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냥 약사가 에밀 꾸에가 그냥 대충 전분가루하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이거 특효약이니까 가서 주시고 또 내일 오시라고. 근데 그 약을 먹고서 깔끔하게 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약사 선생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에밀 꾸에가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밀가루 약 줬는데 그걸 먹고 낫다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중에는 심리학자로 변해요. 그러면서 책을 쓰죠. 자기 암시라는 책을 써요. 그 자기 암시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암송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이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이 그 이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내가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적인 측면의 설명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설명도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게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플라세보 효과는 가짜 약이지만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믿으면 좋은 결과로 과학적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노시보 효과. 이건 뭐냐면 진짜 좋은 약인데 환자가 안 믿어. 내가 무슨 임상실험 대상자요? 내가 무슨 마루타요? 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약효가 과학적으로 안 받는 현상이에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신체의 건강, 또 신체의 건강에 따라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마인드가 중요하냐 바디가 중요하냐, 이게 다 중요하냐, 이게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하다가 데카르트가 결론 내린 것은 마음과 몸은 상호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심리학이니까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아무튼 자기 암시에서 플라시보 효과도 나타나요. 노시보 효과도 나타나. 어느 종교에서는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큰 지진 났던 서아프리카 그런 데서 믿는 종교가 부두교예요. 그 부두교의 제사장이 너는 한 달 안에 죽어. 제가 이쪽으로 손짓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셔야 돼. 손짓이 딱 멈추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한 달 안에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한 청년이 죽어요. 그게 우리 정신과 편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두 죽음이라고 그래. 부두 데스. 왜 죽느냐 그랬더니 이미 죽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학교에서도 뭔 일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 난리 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몸도 뭔 일 있으면 교감이 먼저 흥분해. 그래갖고 흥분해갖고 이게 가라앉아야 돼. 부교감이 달래서 이걸 자율적으로 잘 기능을 잘 맞춰줘야 돼. 기량적으로. 그런데 이게 흥분해가지고 한 달을 가니까 말이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사소한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으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명이 길기도 하고 질기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무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심리적인 거였어요. 그 태도였던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몇 년째 1위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것도 1위를 많이 하는데 노인 자살률은 미국과 일본보다 2배에서 4배가 많아. 근데 남자보다 또 여성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소통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대화 안 되고 이웃 간에 대화 안 되고 부담 주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뭔가 이제 우리가 자기적인 암시도 있지만 타자 암시도 있어요. 잘 돼야 된다. 상대방에게 이제 기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의 효과, 명상의 효과는 밝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었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거기에 플러스 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 거기에 보면 플러스 발상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요. 뇌파가 알파파는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의 뇌파가 알파파예요. 8에서 13Hz 뇌파인데,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베타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알파파가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플러스 발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알파파가 생기는 동시에 엔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기원해주고 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막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응원을 해주니까 플러스 알파의 힘을 발휘하는 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에너지가, 암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암시예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과감하게 노출도 시켜주고,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열면서 이걸 홍보를 하고 PR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났다, 니들은 틀렸다, 잘못된 생각이다 해갖고 이거를 계도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그런 시그널을 주면 사람들은 반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움직이는, 소통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법칙 두 번째는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을 자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소통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배경은 나르시시즘을 잘 자극시켜줘요. 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산뜻하시고,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추켜 세워주는 특성이 있어요. 찬미해줘라, 찬성해줘라, 인정해줘라, 이해해줘라, 관심을 가져줘라, 존중해줘라. 이게 전부 다 나르시시즘을 자극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추켜 세워주지 않고 상대방의 자기애를 다운시켜 놓고 무시한 다음에 내가 뭔 얘기를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늦게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4살인데 얘도 이제 벌써 반발하기 시작해요. 얘도 야, 이것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싫어요 그런다고. 왜? 이거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치워야지. 너 이렇게 해야 착한 애잖아. 그럼 아빠도 같이 해야지. 저 혼자는 안 해요 그런다고. 얘도 이제 막 벌써 그래. 그러면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하자 그러면 제가 놀이하듯이 또 하면 얘도 막 즐거워서 하는데, 엄마가 큰 소리 빽 지르면서 너는 왜 매일매일 이렇게 어질러 놓고 그러잖아요. 얘도 반발해요. 4살짜리도 반발하는데 20살, 40살 우리 국민들은 더 반발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 소통을 하려면 일단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영어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understand,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under, 당신의 밑에, stand,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overstand,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서갖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당신의 밑에 서서 내가 당신을 우러러보며 존중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참 내가 이런 얘기 여기 와서 꼭 해야 되나라고. 일단 앉아봐요. 앉아봐. 노사 협상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한번 앉아보라고. 하여튼 이게 블루 계급과 이제 뭔가 노동자 계급 간의 대화를 하려고 하면서 무시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언더스탠드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자는 채집형의 존재잖아요. 여자들은 막 음식이 떨어지면 동네 아줌마들끼리 가가지고 진화론적으로 보면 옛날에 나가서 열매를 따. 근데 여자들의 특징은 한 바구니 따도 집에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또 꽃이 피나 언제 열매가 열릴까 한 바퀴 다 돌아요. 남자들은 음식이 떨어지면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 가가지고 멧돼지 딱 잡으면 바로 돌아와. 쇼핑할 때 딱 나타나잖아요.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4-5시간을 다 돌아. 우리 집사람 카드 한 번 주고 옷 사라고 했다가 제가 5시간 기다리고 끝내 못 사고 다음 주에 세일할 때 또 갔어요. 근데 남자들은 구두 사러 가면 바로 사가지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성격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런 본능을 자극했어. 남자 변기에다가 말이죠, 요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목표지향적이고 사냥꾼 기질이 볼일 보면서 이 파리를 떠내려고 정조준을 해갖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30% 이상 적중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할 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때 협박, 어떤 설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팔꿈치로 툭 치는, 이걸 뭐라 하느냐, 너찌 한다래. 너찌, NUDG 해가지고 팔꿈치로 툭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걸 엄청나게 홍보하고 홍보도 중요하죠. 중요한 PR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거에 이걸 줘야 돼요. 사람이 감동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느냐는 무의식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좋아. 나 이해해. 당신의 말 이해해. 근데 기분 나빠. 나 못하겠어.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합리적, 경제적 동물이고 논리적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비이성적인 존재예요. 그걸 갖다가 막 합리적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저 사람은 기분 나빠 있는데 거기다가 말이죠, 자꾸 머리에 가슴이 아파 있는데 머리에 갖다 이해하라 하고 말이죠, 뭔가 이거를 논리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사람은 가슴으로 다가서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로 다가서 해야 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안 되면 이게 뭐예요? 교류가 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